리플이 중요한 저항 추세를 돌파해주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리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RLUSD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리플은 현재 RLUSD를 실제 결제 시스템에 안착시키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금은 어디에 맡길 건지, 어디서 사고 팔 수 있게 할 건지, 어떤 제도 안에 넣을 건지를 실제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마스터 계좌 신청도 그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 최대 수탁은행 중 하나인 뉴욕 멜론 은행에 RLUSD 준비금을 맡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연결해서 리플이 현재 뭘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실시간 이슈나 시장 흐름 분석은 소통방을 통해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RLUSD와 관련해서 뉴욕 멜론 은행과 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할 건 뉴욕 멜론 은행이 어떤 곳이냐는 거죠. 이 은행은 1784년에 설립된 미국 최장수 은행이고 지금은 53조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을 전 세계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탁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대형 기관이 리플의 RLUSD 준비금을 공식적으로 맡게 됐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준비금 투명성은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왕자에 있는 테더가 하나의 예시죠. 준비금 운영 이슈로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사례도 있었고 USDC도 한때 준비금 이슈가 불거졌을 때 뉴욕 멜론 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신뢰 회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플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자체를 기관의 검증을 받는 구조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그냥 자산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기관용 결제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뉴욕 멜론 은행은 기관 대상 정산이나 자산 운용까지도 실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들이 RLUSD를 실사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얘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그럼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예치하려는 거랑 뉴욕 멜론 은행이랑 협업하는 건 충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둘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 계좌는 결제 처리 속도와 직접 통제권 확보용이고 뉴욕 멜론 은행은 신뢰도와 회계 감사 그리고 제도권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즉 연준과 직접 연결되는 계좌는 RLUSD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고, 뉴욕 멜론 은행은 외부 기관 기준에 맞춰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뉴욕 멜론 은행 수탁부터 진행됐고 마스터 계좌는 아직 심사 중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게 리플의 전략인 거죠. 이렇게 되면 준비금 체계까지 정비가 되면서 이제는 실제 결제에 바로 붙일 수 있는 흐름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LUSD가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트랜스액과 협력해서 RLUSD 온램프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램프는 쉽게 말해 실제 돈으로 RLUSD를 바로 사는 기능을 말합니다. 거래소에 따로 들어갈 필요 없이 트랜스액 플랫폼에서 일반 법정화폐로 RLUSD를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달러나 유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로 RLUSD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사용자들이 RLUSD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플랫폼이나 가맹점들이 RLUSD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아직은 오프램프, 즉 RLUSD를 다시 법정화폐로 바꾸는 기능은 트랜스액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송금이나 국경 간 결제가 늘어나면 이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요. 트랜스액은 전 세계에 8,3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이고 미국, 영국, 유럽연합을 포함해 64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들에서는 그냥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로 즉시 RLUSD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트랜스액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프램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USD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OCC 인가랑 연준 마스터 계좌 얘기는 며칠 전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먼저 OCC 인가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게 신탁은행 형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일일이 주마다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미국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방 기준에 맞춰서 운영해야겠죠. 결국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기관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계좌 신청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뉴욕 멜론 은행과의 협업이 공식화되면서 RLUSD 준비금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결국 OCC 인가, 마스터 계좌 신청, 그리고 뉴욕 멜론 협업까지 제대로 인정받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즉 RLUSD는 기술보다는 규제를 우선에 두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하나하나가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리플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거쳐가면서 RLUSD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기관 결제망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뉴욕 멜론 은행과 이번에 협업을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대상으로 정산, 보고, 자산 운용 전반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RLUSD가 앞으로는 기관과 관련된 결제나 자산 운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로 개인 간 거래나 거래소 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RLUSD는 처음부터 기관이 직접 다룰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플이 준비 중인 RLUSD 관련 계획은 올해 스웰 행사에서 어느 정도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밀고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실 테고, 이번에는 실제 시험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고 미리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게 스위프트에 대한 키워드죠. 리플과 스위프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것도 기관 시스템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가 스웰 행사에서 예정돼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구체적인 준비가 끝난 상태로 보입니다. 로드맵 같은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파트너들과 조율을 마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RLUSD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RLUSD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리플은 RLUSD를 기술 중심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씩 확보해가면서 기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선 기관 쪽 수요가 실제로 붙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시스템만 잘 갖춰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협업하는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연준 마스터 계좌 때 설명했던 볼란테나 피나스트라처럼 실제 은행이나 결제망 사업자들이 이걸 정산에 쓰기 시작해야 진짜 도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명확성입니다. OCC 인가나 마스터 계좌 신청처럼 준비는 끝났지만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명확해지면 RLUSD 같은 구조는 제일 먼저 거론될 가능성이 있겠죠. 규제 기반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CBDC와의 관계입니다. 만약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게 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민간이 유통을 막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제는 누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더 가까운 구조를 갖췄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경쟁 구도입니다.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도 모두 전통 금융 인프라와 연결돼 있고 상당히 빠르게 제도와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RLUSD가 여기서 주목을 받으려면 기술이나 연동 범위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왜 이걸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결국 RLUSD는 지금 규제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왔고, 이제는 그 구조 안에서 기관들이 실제로 써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연관성이 있고 단기 이벤트성 호재는 아니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각 기관들이 이름을 걸고 합류하고 있어요. 차트도 긴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궤도에 다시 올랐습니다. 앞으로 상승 속도에 가속을 할 수 있는 건 실사용에 대한 기관들의 채택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내용들 말고도 정말 다뤄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이슈나 차트 분석, 그리고 리플 말고도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분석을 해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인들 아마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모두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모두 무료로 오픈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링크 올려둘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된 상승을 시작하지도 못했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처럼 흘러간다면 이제 알트 시즌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100% 확신하지 마시고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